9월 1일 그 토요일 날 경기도 광주에서 강의를 하는 중에 시간이 부족하여 어느 15편 위연공의 그 개별 41개의 꼭지 본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해서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LY1501은 위연공을 41개로 나누어진 꼭지의 첫 번째입니다. 읽고 해석하는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위연공 문진의 공자, 공자 대활, 조두지사 적 상문지의, 굴려지사 미지항야, 명일수행, 제진전량, 종자벽 망릉흥, 자로옹견활, 군자역유궁호, 자활, 군자고궁, 소인궁사람의. 위연공이 공자께 군사적인 진치는 운용법을 여쭈시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예교와 관련 있는 이런 일찍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군사 운용은 아직 배운 바가 없습니다. 이튿날 위나라를 떠나갔다. 위나라를 떠나가서 진나라에 머물 때 양식이 떨어졌다. 제자들이 병이 들어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자로가 퉁퉁 부은 얼굴로 뵙고서 말씀드렸다. 군자도 이처럼 쪼달린답니까? 자활, 군자란 본래 쪼달리게 마련이다. 소인배가 쪼달리면 막대 먹은 짓을 하는 법이다. 이 꼭지에서는 그 위연공이 15편의 편명이 됩니다. 위연공은 혼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혼군이 추구하는 부국강병책은 공자의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고난을 맞이하지 않는 공자의 그 고난의 길을 흔히 진체지간이라고 하는데 진나라와 제나라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굶주려서 병이 들고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때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본디부터 배고픈 거다. 즉 군자 고궁, 이것을 많은 차이나의 그 문헌에서는 군자 고궁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 속에서 올바름이 무엇인가 인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공자의 모습이 15편 위연공에 담겨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군사적인 어떤 문제로 질문을 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고 떠났기 때문에 공자를 비판하는 학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유가들은 전쟁을 칠 줄 모른다. 이렇게 해서 반전의 얼굴로 꼬투리를 잡히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시 공자 사후 그 춘추 말에서 전국시대에서 진한으로 넘어가면서 각국이 부국강병을 추구할 때 유가들은 부국강병과 상관없는 이상적인 평화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실제의 공자 유가들은 염유와 위약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최강대국 제나라와 오나라를 물리쳤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강한 집단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도가를 신봉하던 사마천이 자기의 종교적 편향성 때문에 유가를 욕을 해가지고 공자가 성을 허물었다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게 춘추공량전, 춘추공량전 그러고 춘추자전에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타삼도 세 개의 도시를 허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공자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왜 오해하는 것이냐? 공자는 그 제자들이 벼슬을 할 때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켜라. 그것도 7년을 시켜라고 했습니다. 7년을 시키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백성들을 버린다고 말할 정도로 유비무한, 전쟁에 유비무한의 정신이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자 사후 2500년 동안 공자 욕하기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0인데 자왈 사야, 사는 자공의 이름입니다. 사야 여이 여위 다하기 지지자여,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줄 아는가? 여기는 기억한다는 암기하고 있는 줄 아는가? 대왈은 제자가 공자에게 공손하게 말할 때 대왈합니다.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비여.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야. 공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여일이관지, 나는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일생을 관통해서 살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공자가 자로에게 유언을 하듯이 했습니다. 사실 자로는 자공에게 유언을 했다고 보여진대요. 자공은 이 말을 듣고 공자 사후 심상 3년 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떠나갔는데 자신은 또 심상 3년을 하면서 오늘을 책을 쓰게 됩니다. 공자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리관지한 것은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이리관지인데, 첫째는 기철학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본다는 점에서 이리관지일 수 있고, 둘째는 인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본다. 올바름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평생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이리관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어책 전체에는 상호 모순되는 구절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색적시공이라는 점에서 공자학이 이 이리관지라는 점에서 제가 색적시공을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색적시공은 우리가 흔히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은 그 서역에 있는 구차국 출신 구마라집이었는데, 이분은 차이나 역사에서 진나라 때라고 봐야 됩니다. 기원후 4세기의 사람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반야루라고 합니다. 반야루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산스크리트를 읽지를 못하니 그냥 넘어가는데,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나 3세기 사이에 불교 학단에서 비로소 서적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서적이 중국에 전래되면서 한자로 번역하는데 이것을 한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중에 마하반야바라밀경이라는 책을 구마라집이 번역하면서 색적시곡 공적시생이라는 어떤 번역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시 구마라집은 제대로 번역한 것인지는 몰라도 후대에 와서 이 번역문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흔히 반야심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야바라밀경이 아니고 반야바라밀 다음에 심경, 심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반야심경이라고 하는데도 색적시고 공적시색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7세기에 살았던 당나라의 그 구도성 현장의 번역이 아니라 실제는 구마라접이 번역한 것을 현장이 260자로서 요약을 했고 이 260자의 한자로 요약된 것을 불교계 나아가 동북아 전체에서 암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현장이 번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현재 한국 학계에는 처음 알려지는 것 같은데요. 아주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구마라집의 아하반야바라밀경은 반야신경보다 뭐 수천 배 글자 수도 많고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은 제 생각에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그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에서는 이게 새겨져 있을 것인데 현대에 와서 그 대한민국에 이 책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도 출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도 출간이 되었고 차이나에서도 출간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만 출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책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자꾸 이거를 자꾸 이야기하냐면 제가 언어를 번역하면서 언어를 번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이라는 글자가 일이관지 한 가지로 그것을 관통한다의 일자가 여러 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한다라고 한다면 일반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일반화라는 말이 불경의 색적 시공에서 공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논어에는 내자, 안내자 우리가 흔히 내외다고 할 때, 내국, 외국이라고 할 때 안내자는 나오는데 바깥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바깥대자로는 뭐를 썼느냐? 색자를 썼습니다. 색자나 색자를 썼는데 색의 상대어는 논어에서는 덕 또는 내입니다. 그럼 이 색이라는 글자의 상대어를 또 한 가지 색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사물이나 현상이라고 볼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보편적으로 이해한다, 일반화해서 이해한다고 할 때 글자는 공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색적 시공이라고 하지 않고 색적 시일이라고 하든가 일적 시색이라고 했더라면 우리가 그토록 반야신경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들고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이걸 공자로 번역하는 바람에 텅 비있다, 영어로 empty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언어에 공자는 나오지만 일반화라는 의미의 공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마라집이 이것을 왜 색을 찾은 것은 맞습니다. 색이라는 것을 그 바깥의자의 뜻으로 외면적인 것, 외현적인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한 것은 맞는데 하필이면 공자로 해석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자로 하면 일반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감, 배를 일반화하면 과일입니다. 과일은 추상적 개념이지 과일을 우리가 다른 쌀과 같은 곡물과 비교할 때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사과를 과일이라고 할 때 과일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으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점은 더 이상 좀 남기지 말고 그 다음에 또 1502에서는 자공에게 유언을 남겼다면 공자는 1503에서는 자로에게 유언을 남긴 것 같습니다. 자왈
유, 지덕자 선이. 공자가 말씀하셨다. 자왈, 유야, 자로야, 덕을 아는 자가 드물구나. 이 말은 사실 덕을 아는 자가 드물다라기보다는 자로에게 내면의 덕을 닦아라, 이런 부탁이라고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덕의 길을 걸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호 공사 네 번째 꼭지는 공자가 말하는데, 무의위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린 자는 기순야여, 순임금이 아니겠는가. 부하이제, 대저 무엇을 하였던가. 공기점낭면이, 자기를 공손히 하고 남쪽을 남면하고서 바로 앉아 있었을 뿐이다. 정남에 바로 앉아 있었을 뿐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하지 않는다, 무의라는 말이 도덕경 같은 데 나오면서 사람들이 여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데, 무의와 유의는, 무의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로 한다, 유의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엇인가 끝없이 또 하기도 해야죠. 그래서 어떤 글자에 빠져 있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다 라고 공자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순임금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지금 대한민국의 한 경상도 정도 되는 땅이라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축구 감독이 선수들은 뛰는데 자신은 뒤에 앉아가지고 판 전체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전체를 주시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끝없이 선수 기용이라든가 작전이라든가 실수하는 선수, 잘하는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바로 남면하에 있다고 모든 게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공기, 자기를 공손히 여겼다. 이 점은 공자학 전체의 어떤 성격하고 관계가 있는데, 공자는 남을 다스리는 것보다도 자기를 공손히 한다, 여기에 많은 강조점을 둔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라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너 자신을 존중하라, 네가 잘났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말고 자기의 일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공기와는 좀 다를지는 모르지만 자기에서 출발해서 남에게로 간다는 것이 공자학의 어떤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논어에서는 기자가 나오는데, 도덕경에서는 기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자자가 나옵니다. 스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도덕경에는 인자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덕경의 어떤 특징인데,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육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굉장히 존중하는데, 주의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희는 기원 후 2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얘기라는 책 속에 얘기가 49편인데요. 그 중에 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편을 사서장구 집주 속에 대학 장구로 묶고, 그 다음에 또 그 얘기에 중용이 있는 것을 묶어 가지고 자기가 대학과 중용을 굉장히 강조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습니다. 이 장구라는 말도 사실은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맹자를 썼던 맹자 장구라는 말에다가 자기가 대학 장구라는 말을 붙이고 이제 거기에 줄을 쓰는데, 이거는 좀 다른 사람과 달리 완전히 새로운 주였습니다. 그렇게 묶고는, 문제는 사서라면 4권의 책인데 그 책의 순서를
자기가 묶었던 대학을 제일 앞에 놓아가지고 대학, 논어, 맹자, 중령의 순으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논어보다 대학이 먼저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발상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나중에 주희는 다시 가장 뒤로 놓았던 중용을 대학 다음에 놓아가지고 대학, 중용, 논어, 맹자로 묶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일종의 전통을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고 공자와 맹자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원나라 때에 바로 주희가 죽자 이거 틀렸다 그러면서 천하의 가장 중요한 11경을 선정합니다. 그 이름은 하이손인데 논어를 대학보다 앞에 두고 제일 첫 번째 논어,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경, 맹자, 대학, 중용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상서, 모시, 주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경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논어를 제일 첫 번째로 놓는다. 하이손. 그리고 논어를 천하 제일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말에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꽃이 자장이 문행, 자장이 행에 대해서 이제 물었는데 공자가 말하기를 언충신이다. 말하는 데는 충하고 신하다. 충은 성실하고 신은 신의가 있고 행은 독하고 경하다. 이렇게 하면 수 만맥지방 오랑캐의 나라에 행이 가더라도 통한다. 행해진다. 언불충신 말이 충하고 신하지 않으면 행부독경 행실이 독하고 경하지 않으면 주리 차이나의 그 문명 자기들은 그걸 주리를 문명국이라고 보는데요. 주리에서라도 행해지겠는가? 입적 기참어졌냐? 서면 이 독경과 충신이 눈앞에 나란히 서 있는 같이 생각을 여기고 수레를 타면 제여적 기의여 형야 그것이 멍에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라. 부연후 그런 다음에 가라 하니 자장서 저신 자장이 그것을 허리띠에 적어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글은 지금 언충신 말은 충과 신이고 행은 두텁게 공경이 한다. 경을 두텁게 한다. 이런 식으로 독자를 형용사나 꾸밈으로 보는데 경자를 꾸미는 부사어로 보는데 이거는 차이나의 언어 구성상 대꾸에 의하면 충과 신을 두 개 독립적으로 명사명사로 보면 독과 경도 명사명사로 봐야 됩니다.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틀렸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수레의 멍에에 묶여 있는 것 정도로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 안전띠를 매거나 브레이크 점검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교통도덕을 숙지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이라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라고 해서 태계가 경을 중시했다. 또는 소수서원에 경자를 새겨놓는데 태계의 사상은 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계의 사상은 인과 의이고 때로는 예이고 조선을 잘 다스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심사상이지 경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중심사상이 됩니까?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음주운전 안 한다 이것이 자기의 중심사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물론 안 되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에서는 태계의 사상은 경이다 이래가지고 윤리책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그 한국 학자들의 그 낮은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경이라는 것이 중심 사상이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이라는 것은 국가나 공동체를
공경이 여긴다라는 것이니까 가슴 속에 새기고 있어야 할 가치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활 직제사여 방유도 여시하고 방무도 여시한다. 곡구나 사의여 나라에 도가 있어도 화살같이 곱고 방무도 나라에 도가 없어도 화살같이 곱다. 군자제라 거백이요 군자답구난 거백옥이요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을 하고 방무도 나라에 도가 없으면 도를 즉 가권이 해지 도를 둘둘 말아서 가슴에 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사어라는 이 사가 성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 사자가 후대에 와서 역사의 의미였지 공자 당시에는 역사의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존경한 사람이 거백옥인데 거백옥은 벼슬을 할 만하면 하고 할 만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데 한국의 그 장관이나 이런 것이 되고 싶은 사람은 지난번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 옳지 않은 일을 시켜도 뭐 충성이란 맹목적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버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어느의 태도에 의하면 옳지 않은 임금이 있을 때는 벼슬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만약에 옳지 않은 임금이 무언가를 시키면 그만두고 집으로 가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1507 자활 가여 언이 불려 지언 실언 더불어 말할 만한데 그와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불가여언이 언지연 더불어 말하지 않는데 그와 더불어 말하면 말을 잃는다. 지자불실인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도 않고 역불실언 말을 잃지도 않는다. 이 말은 1501은 위영공이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니까 공자가 떠나버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위영공의 경우에는 도가 통해지는 나라 같으면 벼슬을 하고 도가 통해지지 않으면 떠나버렸는데 이것을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일 때, 훌륭한 사람일 때는 그와 더불어 말하고 싶어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말해야 할 만한 사람이 아닐 때는 그와 더불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논어 전체가 인을 이야기하는데 그와 관계되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자활 지사인은 무구생희의 인 자신이 살고자 하여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남의 올바른 삶을 해치지 않고 유살신이 성인 자신의 몸을 죽이어서 공동체의 인을 이룸이 있다. 나와 남의 올바름을 이룬다. 이 말은 아주 유명한 살신성인으로 유명한데요. 그 안중근 이사가 그 남긴 유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인이라는 것이 남에게 인자한 태도를 취한다. 이건 잘못 해석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몸을 죽일 만큼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실천하는 것은 남에게 용서하는 태도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은 올바름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입니다. 그
그 다음에 자공이 또 위인을 실천하는 것을 물으니까 이 부분은 자공이 어딘가 그 사신으로 갈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왈 공욕성기사, 장인이 자기 일을 잘 하려고 하면 필선리기, 먼저 자기의 연장을 날카롭게 한다. 그렇게 잘 다듬어 둔다. 그 시방야, 이 나라에 거할 때는 기대부지 현자, 대부 중에 어진 사람을 섬기고, 그러고 우기사지 인자, 사 중에서 올바른 사람과 버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대부는 지금 그 나라에서 한 8번째, 위나라나 나라 같으면 8번째 안에 서열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사면 35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대부나 사를 훌륭한 사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그 외교관으로 가가지고 간신들의 모함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는 구체적으로 올바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 1510 다시 말하면 10번째는 안nhân 문위방, 안녕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물으니 자왈 행하지시, 하나라의 책력, 달력을 행하고 성은지로 은나라의 수레를 타고 복주지면 주나라의 관복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악적 소무, 음악은 소무를 연주하고 방정성, 정성이라는 음악을 추방하고 원정인, 아부하는 사람을 멀리 하라. 정나라의 음악은 음란하고 영인의 태롭다. 여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제일 먼저 안년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왜 하필 물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공자학은 통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자가 안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천자가 되었을 때 실천하는 방법이라서 안년을 단순히 착하게만 사는 사람으로 여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악은 소무가 이제 그 순나라의 바로 하나라의 음악인데, 여기에서 정성은 음란하다. 근데 음란하다는 것은 요즘은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감정을 지나치게 격동시킨다는 뜻입니다. 지나치다는 뜻인데, 사실은 음악이 감정을 지나치게 격동하는 음악은 좋은 음악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현대적 의미로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공자의 음악관을 정면으로 비판한 사람은 공자가 죽고 난 후에 한 600년, 한 700년 지나서 위나라의 진위 시절에 해강이, 중림칠연의 하나인 해강이 음악은 그 자체가 그 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행하지시, 하나라의 단락을 행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하나라의 단력, 은나라의 단력, 주나라의 단력 세 가지를 다 썼는지는 알 수 없는데, 공자 시기에 그 시기를 기록한 그 책력을 어느 것으로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에 후대 학자들한테 논란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그 중림칠년의 해강은 성무애락론, 성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소리에는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없다. 소리와 마음은 수레의 바퀴 자국처럼 서로 길을 달리한다. 이 말은 소리와 마음, 어떤 소리를 내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어떤 감상하는 마음은 평행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시줄과 날줄처럼 교직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짤 때는 시줄과 날줄이 교직해야 한 개의 배가 나오죠. 그래서 시줄과 날줄이 교직한다는 것은 시줄과 날줄이 교직해서 뭔가 감동한다는 뜻인데, 감동한다는 점에서는 음악을 듣고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강의 개념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긴 하지만 벌써 그 공자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예술은 도덕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한 것은 서양에서는 칸트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인기 있는 글인데요. 1511에 자활 인무원료 사람이 먼 근심이 없으면 필류건우 반드시 가까운 그 걱정거리가 생긴다. 멀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걱정거리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512가 바로 호덕과 호색 이야기, 아까 앞에서 색적 시공을 내가 이야기할 때 색의 반대말이 덕이었다. 그러니까 덕을 내면적인 것이라고 볼 때 색은 외면적인 것이다. 그래서 공적시색이라고 할 때 색이 외면적이면 공은 내면적인 어떤 것이다. 그것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화되는 것이라서 좀 개념이 다른데, 자활 이이오 자활 다 끝났구나. 오 미견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호덕요 호색자야. 그 내면적 덕을 좋아하는 것을 외면적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지 못했다. 여기서 색을 어떤 섹스나 미색의 의미로 보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외부적 가치, 예를 들어서 뭐 벼슬자리를 노린다든가 그래서 높은 장관이 된다든가 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높은 벼슬을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도덕성을 지키면서 조용히 사는 사람, 그것이 더 가치 있다. 이걸 깨달으라. 공작은 호덕이지 호색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호색을 미워하고 욕을 비판하고 하는데, 이제 호색을 미색으로 바꾼 사람도 역시 이게 사마천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아주 야비하게 바꾸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공자가 위나라에서 왕비 남자를 만난 후에 조금 있다가 위영공과 남자 그리고 황간이었던 옹거와 함께 이렇게 그 수레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이제 원래 세 사람이 주로 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수레, 임금이 위영공과 남자가 탄 수레는 세 사람이고, 공자는 아마 두 사람이나 차성 뒤에 따라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수레를 모은 사람이 황간 옹거라고 한 이야기는 지금 위나라와 공자를 비웃자는 겁니다. 하여간에 차이나 사람들은 황간이라 그러면 무조건 싫어하는 습성이 있죠. 그런데 수레를 타고 저작거리를 가는데 깃발을 휘두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나가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누구를 보려고 모였느냐, 미인이었는가 본데 왕비 남자를 보려고 모였다 이거죠. 그래서 공자를 보려고 모이지는 않고 남자를 보려고 모였기 때문에 바로 아직 나는 보지 못했다. 남자 호색한다. 호색하는 사람은 많지만 호덕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 말을 여기서 깨달았다 이 말을 하는데, 이거는 공자 철학을
야비한 방식으로 야유하려고 한 거죠.